교통사고 보상은 아는 만큼 받는 것이고요. 모르는 경우에는 보상을 절대로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 TV. 기준을 잘 알아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위자료는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해서 위자료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는 부상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부상급수에 따라서 정해진 위자료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부상급수는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있는 기준을 비교를 해서 부상급수를 정하게 되는데, 부상급수를 모르시게 되면 보험회사의 지급결의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게 되면 자동차 보험의 위자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업손해인데요. 휴업손해는 본인의 소득을 월 평균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신고된 자료로만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지, 본인의 매출이나 부가세와 같은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장에 들어온 돈으로 이것을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소득자인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급여 명세서나 원천 징수로 이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본인의 소득을, 즉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을 해주는 평균 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평균 임금보다 많다면 이것을 주장을 하면 되지만, 작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024년에 자동차 보험의 평균 임금 1월부터 6월까지 적용되는 임금은 314만 4,41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는 병원에 있는 기간만 인정이 되는데요. 100%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85%만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휴업손해는 병원에 있는 기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보상금을 잘 받으시려면 병원에 있는 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받게 되는 휴업손해도 늘어난다는 부분,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하게 되면 그만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교통사고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병비인데요. 간병비는 실제로 내가 지출을 한 돈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병원에서 간병사나 간병인을 고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간병비는 당연히 지급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통사고 보상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간병비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1급부터 5급까지의 부상급수에 한정해서만 간병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간병비 지급을 할 때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1급부터 2급은 60일, 3급, 4급은 30일, 5급은 15일의 간병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보험의 부상급수가 중요한 부분이, 부상급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서 위자료와 간병일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부상급수를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상급수의 확인은 처음에 진단명이 아니라 최종 진단명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최종 진단명을 확인을 해야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정한 부상급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액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상실수익액 때문입니다.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동결한 기간, 즉 퇴원 이후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돈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 건데요. 상실수익액을 잘 받으시기 위해서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후유장애 진단서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기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기간도 함께 기재가 됩니다. 만약 후유장애 노동능력 상실률을 10%를 발급을 받았고 기간이 36개월이라면 그만큼 퇴원 이후의 손해를 주장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는 보상을 제외하고 변동성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이 노동능력 상실률을 어떻게 진단을 받는지가 보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향후 치료비인데요. 향후 치료비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수술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핀 제거 비용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에 남게 된 여러 가지 상처나 또 수술 자국에 대한 성형 치료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성형 치료비 역시도 전문의사로부터 성형 치료비 추정을 받아서 제출을 한다면 교통사고 보상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교통사고 보상은 당연히 받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증명을 해야만 받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증명할 부분은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애가 있고요. 향후 치료비 추정이 중요하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내 손해액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 과실비율인데요. 과실비율은 내가 받을 손해액에서도 공제가 되지만 이미 지출된 치료비에서도 이것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실비율 산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